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당국의 푸른 목소리 DKBS에서 보내드리는 4월 8일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당국.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4월 8일 수요일 레이더 당국의 진행을 맡은 안유리입니다. 2016 제5회 마포사진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제8회 청소년 체커통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글로벌 문화 컨소시엄 캐릭터 설정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6학년도 1차 역량진단 검사 실시를 안내합니다. (2016) 제5회 마포사진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공모 자격은 마포를 경험하고 기록한 누구나이며 공모 주제는 마포의 별별 모습들입니다. 공모 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시상 내역은 인스탁스 필름 카메라와 코닥 카메라 키링 등입니다. 접수 방법은 오피스 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8회 청소년 체커통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공모 자격은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사회적 실천에 관심 있는 학생이며 공모 주제는 K 콘텐츠와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를 바로잡아 실천하기입니다. 공모 기간은 4월 15일까지이며 시상 내역은 총 상금 3,400만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문화 컨소시엄 캐릭터 설정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모집 대상은 단국대학교 재학생이며 공모 주제는 글로벌 K, 컬처 선도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 캐릭터에 대한 설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참가 신청서 및 설정 기획서를 홈페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6학년도) 1차 역량진단 검사 실시를 안내합니다. 참여 대상은 단국대학교 재학생이며 조사 목적은 역량 현황 및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검사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참여 혜택은 참여 학생 전원 마일리지 10점 부여입니다. 참여 방법은 단국대학교 포털을 이용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1251 천안학군단에서 2016년 67, 68기 ROTC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단국대학교 1, 2학년 남녀 재학생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6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학생 군사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학군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국대학교 학우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강현주의 눈물을 참고 댄스와 로고송 듣고 대한민국의 각종 범죄 사건을 소개하는 코너 사건 파일 DKBS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진짜 놀래 전화 들려는 뭐해 올 때 술도 부탁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게 가득 올린 홀케 근데 뭔가 부족해 너 없는 일상에 점점 익숙해졌다 늘 그래 그게 이별이래 괜찮다가도 난 눈물이 날 것 같아 하품을 해버렸어 눈물을 참고 댄스 너와 듣던 노래 Hey DJ
귀를 막아도 날 부르는 노래 hide and seek 가끔씩 내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을 하는지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장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단대신문 1538호가 발행됐습니다. 4월 7일 발행된 단대신문은 천안캠에 생기는 베어토피아, 동계교비 어학연수, 도서관의 속사정 등 총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대신문 지면은 학교에 배치된 가판대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단대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건 파일 DKBS.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각종 범죄 사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놓치고 계신가요? 희미해진 발자국과 감춰진 알리바이. 그 속에 교묘하게 숨어버린 범인의 민낯을 추적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들까지 이제 저와 함께 사건 파일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파일 DKBS의 프로파일러 안효리입니다. (2003년 4월 21일) 한 할아버지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 아내가 칼에 찔린 것 같아요. 신고지는 수원의 한 오래된 아파트 16층이었는데요. 경찰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이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온통 피투성이었기 때문이죠. 피해자인 할머니는 집 현관 신발장 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 있던 장소는 신발장이었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와 복도까지 혈흔이 묻은 걸까요? 확인 결과 할아버지의 짓이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의식을 확인하려 무차고 흔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 다양한 곳에 혈흔이 발견된 것이었죠.
할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동네 노인정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분 만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또 집안은 혈흔 하나 없이 깨끗했고 다툰 흔적조차 없었어요. 정황상 공격은 현관 신발장에서만 이루어진 거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의 실마리를 풀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물세큰이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과 주방 서랍장을 연 흔적이 있었죠. 도난당한 물건은 할아버지의 손가방이었는데요. 그 안에는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이 있었습니다. 강도살인을 의심해봤지만 강제 침입한 흔적은 없었죠. 그럼에도 강도살인의 의심을 저버릴 순 없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원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을 특정할 단서도 현관에 있는 족적 외에는 없었죠. 경찰은 작고 발볼이 좁은 족적을 보고 범인이 여성이거나 왜소한 남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아파트 CCTV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여서 엘리베이터 내부에만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사람 모두 입주민이었는데요. 혐의점도 없고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그 말은 범인은 16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는 얘기였죠. 경찰은 범인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어딘가를 짚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고층과 저층의 손잡이에 남겨진 지문들을 전부 감식에 맡겼죠. 과거 피해자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현재는 건물주로 상가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었죠. 세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할머니는 돈에 예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월세가 밀리면 봐주지 않아 건물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용의자 특정이 어려워지자 경찰은 할아버지를 의심합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실제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무려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다고 해요. 동네에 소문난 인꼬부부이기도 했던 둘이기에 할아버지는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할아버지의 자식이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엔 자식이 없었지만 각자 전처와 전남편 사이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처지는 정반대였는데요. 할머니의 친자식들은 전부 해외로 떠났고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 가끔 할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셋째 딸이 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할머니와 싸우기까지 했죠. 알고 보니 셋째 딸은 할머니에게 지원을 적게 받고 있어서 항상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마침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가 도착합니다. 할머니 몸에는 칼이 찔린 흔적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깊이가 얕은 걸 봐서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였습니다. 경찰은 셋째 딸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집중 수사를 시작하죠. 셋째 딸을 조사할수록 그녀는 범행 관련 증거가 전무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결정적으로 그녀의 발 크기와 현장에 있던 족적이 불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미궁에 빠지는가 싶었던 찰나 아파트 14층 창틀에서 쪽지문이 발견돼요. 쪽지문의 주인은 오산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여성 최 씨였습니다.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집에 찾아가자 최 씨는 경찰을 태연하게 반겼죠. 집에 들어서자 작고 왜소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오른손엔 붕대도 감고 있었죠. 최 씨가 범인임을 확신한 경찰은 강하게 나갑니다. 왜 왔는지 알고 있죠?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죠. 그녀가 모든 걸 다 자백하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입력 소리가 들립니다. 최 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하교한 것이었는데요. 아들을 보자 그녀는 눈빛이 변하며 범행을 발뺌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기까지 하죠. 경찰은 최 씨를 진정시키고 서해 가서 얘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녀가 짐을 쌀 동안 경찰은 집안에서 수많은 건강식품을 발견했는데요. 경찰이 그것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에 가서 팔았던 적이 있었다고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형사들은 할머니가 살해된 아파트로 최 씨를 데리고 가죠. 어느 곳에서 방문 판매를 했냐고 물어보니 할머니가 거주하던 아파트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갔었다고 말합니다. 최 씨는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비상계단에서 그녀의 쪽지문이 발견됐었죠. 경찰은 범인임을 확신하고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할머니 상가의 전 세입자 목록에 최 씨가 있었던 것까지 확인해요. 하지만 그녀는 조사받는 내내 피해자를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반복 질문을 했죠. 그날 할머니 집에 정말 안 갔어요? 여전히 그녀의 대답은 간 적이 없다였습니다. 경찰이 최 씨에게 피해자의 집 비상계단에서 당신의 지문이 나왔다고 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죠. 그녀는 왜 할머니를 살해한 걸까요? 최 씨는 피해자의 상가에서 제품을 판매했을 때 월세가 자주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됐죠. 1년 뒤 아파트에서 할머니를 마주쳤는데요. 본인은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에게 인사도 드리고 건강식품인 녹즙 구매도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버럭 화를 내며 가버렸다고 했죠. 집까지 찾아와 제품 구매를 권유하는 최 씨를 보자 할머니는 왜 자꾸 따라오냐며 그녀를 수치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최 씨는 현관에 있던 과도로 할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었죠. 그리고 급하게 강도살인인 척 위장했다고 합니다. 모든 걸 털어놓은 최 씨는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꺼내죠. 밤마다 자수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혼자 남을 아들이 걱정돼서 못했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해요. Finally 내 뒤에서 널 기다렸던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습니다. 이것도 과하다며 그녀는 항소해 결국 징역 6년을 복역 후 출소하죠. 이해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인데요. 6번째 사건 파일의 이름은 녹즙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유로시카의 스프링시프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저는 중간고사로 인한 2주간의 휴방 기간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각종 범죄 사건을 파헤쳐보러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아픔들은 다 사라져 그토록 보내왔던 너를 앞에 둔 나인데 뒤에서 널 지키는 게 나의 곁에 둘 수 있네 유일한 길인걸高架橋を抜けたら雲の隙間に青が覗いた最近どうも暑いからただ風が吹くのを待ってた木陰に座る何か頬につく見上げれば頭上に咲いて散る腹に僕らも息も忘れてまた抱きさえ置く作業さえした過去に変わるただ風を待つだから僕らも声も忘れてさよならさえ置くただ花が咲くだけ晴れに今春吹雪次の日も待ち合わせ花見の客も少なくなった春の匂いはもうやむ今年も夏が来るのか高架橋を抜けたら道の先に君が覗いた残りはどれだけかなどれだけ春に会え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당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서윤, 기술 조수빈, 진행 안효림, 제작의 DKBS였습니다.